미국 투자 스토리에 반갑습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코노믹스, 파이낸스, 어카운팅 등등을 공부하고 있는 미트리마을 이장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 엔터테인 방송입니다. 주식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고요. 교육 방송이죠. This channel is by entertainment purpose only. I'm not a financial advisor. 자, 그렇습니다. 예, 토요 정모 라방에 오신 거 환영하고요. 자, 지난주에 쉬었는데 2주 전에 앞으로 4주 뭐 얘기를 드리면서 4주 정도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드렸죠. 예, 금리 인하 시기까지 어떻게 이제 전략을 짜는 게 좋냐, 뭐 이런 얘기는 다 드렸습니다. 자, 어느 정도 그때 2주 전에 얘기 드린 거랑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9월 첫째 주가 가장 힘들다 그랬는데, 자, 2024년 저희가 뭐라 그랬죠? 이번 올해의 표어는 민첩하자죠. 예, 민첩하게. 자, 고점에서 열매 잘 따시고 분할해서 그 다음에 바닥에서 분할해서 또 잘 줍줍을 하고, 예, 그렇게 하시면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예, 그런, 예, 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2024년에 사실 큰 문제는 없어서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죠. 예, 이럴 때 수익을 내려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수익을 내죠. 뭐 S&P 500이든 나스닥이든 많이 올랐습니다. 예, 뭐 10% 이상은 다 올랐고, 자,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도 뭐 10% 이상은 다들 되시는 상황이죠. 뭐 ETF에 예, 투자를 하셨으면. 근데 또 줍줍도 잘 하시고 열매도 잘 따시고 하셨으면 그거 이상으로 또 수익을 내신 분들도 있고요. 예, 이런 상황이고, 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자, 금리를 많이 올려있죠. 5.25에서 5%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금리가 유지가 되고, 이제 물가 대비해서 실제금리가 2.5%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경기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노동시장도, 굉장히 부드러워지면서 정상화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시기에 이제 앞으로 금리를 안 내리면 소프트 랜딩이 올지, 리세션이 올지, 지금 9월달까지 계속 이 얘기가 올해 들어서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골드만삭스 UBS 올해 침체 확률 20%만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대부분 소프트 랜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지표로 보더라도 소프트 랜딩이 더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를 잘 안 내리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지난번 7월에도 안 내렸고, 결국은 9월달까지 두 달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7월부터 8월 초까지 금리를 안 내리면은 결국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도 있어서 8월 5일날 블랙 먼데이까지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예, 오버 리액션이었다, 뭐 이렇게 과민 반응이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자, 그런 게 이제 지난주에, 예, 다시 한번 또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예, 9월 들어서 첫째 주가 2023년 3월 이래로 가장 많이 빠진 주로 기록이 됐습니다. 거의 1년 6개월 만에 처음이죠. 사실 4월 달에도 3주 연속 떨어졌고요. 예, 그 다음에 7월에서 8월 지나면서도 뭐 3주 연속 떨어지면서 사실 그거 이상으로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한 주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예, 조금 심각했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 빠질 것들을 한 주에 다 뺐다, 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그러면 뭐 다음 주에 더 뺄 생각인가, 뭐 이런 생각도 제 의문이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일단은 다우도 2.42% 뺐고요. S&P 500 3.88% 떨어졌고요. 나스닥 5.62% 정도 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러셀 2000은 5.34% 정도 떨어졌죠. 그래서 나스닥하고 러셀이 조금 많이 떨어졌고, S&P 500도 3.88% 정도 떨어졌습니다. 뭐 한 2주 전부터 얘기 드렸지만은 뭐 한 3%에서 5% 정도, 예, 풀백, 예, 눌릴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은 그 선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많이 떨어진 게 딱 보이시죠? 예, 빅텍이 조금 많이 빠졌고, 은행주들이 조금 많이 빠졌고, 반도체들이 좀 뭐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존, 뭐 테슬라, 메타, 구글, 자, 엔비디아, 브로드컵, 뭐 AMD 등등 해가지고 뭐 은행주들도 좀 많이 빠졌고, 자, 그래서 그쪽이 조금 더 많이 빠졌는데, 뭐 이유는 다 알고 계시죠?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게, 자, 올라갔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스닥의 이제 PE 레이쇼가 30까지 올라갔었고, 러셀도 지금 상황이 25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거보다 더 높았었죠.
S&P 500은 지금 23인 정도고 다우는 25 정도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100이라든지 러셀 2000이 이제 밸류에이션이 더 높았고 포워드 PE 레이셔도 조금 높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을 받았다. 조정이라기보단 뭐 풀백이 있었다. 밸류에이션을 좀 낮추는 자 그런 상황이 조금 펼쳐졌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포워드 PE 레이셔도 나스닥이 아직도 28이고 러셀이 32죠. 예, 그다음에 S&P 500이 22, 다우가 19입니다. 자, 그래서 밸류에이션 보면 이제 지금 러셀하고 나스닥이 좀 높은데 그래도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 성장을 빨리 하기 때문에 팩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데 러셀 2000은 조금 높았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나스닥하고 러셀이 5% 이상 지금 빠져서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10% 정도까지 빠졌죠. 조정 기간으로 들어가냐 마냐 약간 그런 기로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뺄 만큼 뺐다. 자, 고점 대비해서 10% 정도 빠졌으니까 자, 그런 생각이 들죠. 네, 그래서 뭐 요거가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상황에서 3분기에 이제 10월하고 11월에 실적 발표 예상치도 조금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한 63불 20에서 지금 61.70으로 이제 EPS 자 예상치가 조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게 조금 정당화되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풀백이 조금 있었다. 뭐 이렇게 자 지금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5,400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5,400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EPS는 요만큼 내려왔는데 주식시장은 너무 많이 내려왔죠. 네, 그래서 조금 심하게 빠졌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자 일단 특히 다우 같은 경우에는 과열기가 좀 높았었죠. 자 69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다우가 좀 과열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번 주에 이제 다우의 과열기를 빼면서 47까지 뺐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어느 정도 정당화 될 수 있는 약간 눌림이었다. 자, 풀백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조정 기간으로 또 들어간 건 아니죠. 크게 걱정할 건 없고. 자, 일단은 2주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곰들이 주식시장이 많이 높으니까 저희도 뭐 인간 지표로 굉장히 다들 좋다. 막 이제 다들 기뻤죠. 80% 이상이 저희 마을도 기쁘고 막 이제 덤덤하고 뭐 그렇게 되셨는데 자 일단은 곰들이 이제 그러면 활동을 하죠. 예, 활동을 합니다. 곰들도 전략을 짰을 거예요. 자 그래서 곰들이 어떤 전략을 짰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 9월 첫째 주 9월 달이 아니라 9월 첫째 주 정도에 요러한 걸 가지고 공격이 들어올 거라고 2주 전에 미리 뭐 저희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열매도 따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S&P 5,600에 그래서 자 뭐였냐 그래서 자 골드만삭스가 이미 4주 전에 얘기를 드렸고 뭐 저도 이거 계속 소개를 시켜드렸죠. 자 미국 주식이 페인 트레이드를 하고 있다. 고통스럽게 주식을 사면서 S&P 500을 5,650까지 끌어올렸는데요. 전고점까지 끌어올렸죠. 자 이번에는 기록은 갱신 안 했지만 전고점까지는 올라왔습니다. 거의 뭐 쌍봉식으로 올라왔다가 지금 떨어진 그런 상황인데 자 요 앞에가 더 높았죠.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8월 말까지 올라왔던 거는 모멘텀 트레이더죠. 예, 그래서 모멘텀으로 올렸고 그동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8월 5일까지 그 다음에 회사들이 자사주를 매입을 많이 했었습니다. 8월 달에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이따다 싶어서 회사들이 자사주 매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가를 오히려 끌어올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월 말까지 계속 끌어올린 그런 상황이었죠. 자 요게 이제 8월 말까지 되지만은 골드만삭스에서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스커프라는 루브너라는 이분인데 요분이 이제 노동절까지는 9월 2일까지는 시장을 베어리시하게 나쁘게 보기는 좀 힘들지 않겠냐. 자 그런 얘기를 자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 아무튼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8월 말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잘 올라왔고 근데 노동절 이후에 약간은 뭔가 눌림이 있을 것이다, 풀백이 있을 거다는 거를 저희도 조금 알고 있었죠. 좀 예상을 했고 곰들이 이쪽으로 공격을 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이번 주에 나와서 스커프 루브너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자 실업상 청구 건수가 아니라 자 실업률이라든지 비농업 부분 고용 그게 나오면은 뭐 크게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9월 셋째 주하고 넷째 주 마지막 두 주에 힘들 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미 이제 노동 시장은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던 그런 거죠. 그런 상황이어서 약간의 공포가 있었어요. 공포를 약간 조장을 했습니다. 9월 달에 조장을 했고 블룸버그도 미디어들이 나와서 특히 조장을 많이 했죠. 9월 달이 역사적으로 최악의 날이다. 글로벌 스탁에서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9월 달에 최악의 날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까 윈도우 드레싱 얘기도 했지만은 뭐 당연히 알고 있죠. 알고 있었고 저희도 뭐 몇 달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뭐 9월 10월만 잘 넘어가면 뭐 중소형주도 올라가지 않겠냐. 9월 10월에 뭐 기회가 한 번 더 올 수도 있겠다. 뭐 대선도 있게 하니 뭐 그런 얘기는 계속 하긴 했는데 그게 9월 달 전체일지 9월 달 첫째 주일지 뭐 셋째 주 넷째 주일지 이런 거는 모르는 거죠. 네, 뭐 10월까지도 뭐 연장이 될 수 있는 거고 과거의 데이터 가 미래를 예측하는데 사실은 그게 도움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디어들이 그거를 조장을 했죠. 공포를 조장을 했죠. 그래서 2019년부터 2023년 지난 4년 동안 봤더니 9월 달에만 해도 한 3, 4%는 떨어졌다. 그래서 이번에도 떨어질 거다 이러면서 약간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공포를 조장했죠. 사실은 1950년대부터 보면 0. 몇 %밖에 안 떨어졌어요. 근데 최근 4년 동안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9월 달에 떨어질 거다. 이제 그렇게 예측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 사람들이 맞춘 게 아니라 그렇게 몰아갔다. 자, 이런 생각이 들죠. 뭐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자, 미디어들도 그렇고, 다들 그렇게 몰아갔습니다. 유튜버들도 그렇고, 뭐 9월 달은 전통적으로 안 좋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부정적인 생각이 있죠. 자, 그런 생각이 있다. 9월 3일날 딱 장이 열리니까 거기서 딱 떨어졌죠. 예, 당연히 엔화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딱 화요일 날 장이 열리자마자 9월 달에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오기 시작했죠. 예, 나오면서 50 밑으로 이제 지난달보다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여전히 이제 낮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요게 사실은 큰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ISM 제조업 지수가 아직도 낮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 8월 말까지만 해도 침체 얘기 거의 없었죠.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8월 5일부터 8월 말까지 다들 신났죠. 네, 그런데 9월달 딱 들어오면서 뭔가 사용할 게 뭐가 있을까 하면서 ISM 제조업 지수를 사용을 하면서 경기가 안 좋다. 갑자기 침체기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해요. 예, 그죠? 근데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 자, 2주 전에도 얘기 드렸듯이 요거 나오면은 침체 얘기 나올 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게 딱 나오자마자 조금 반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50 미치기 때문에 지금 아직 침체 국면이다. 자, 요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식시장을 자, 화요일날 확 떨어뜨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인이 나왔죠. 수요일날 구인이 나왔는데 구인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구인이 플러스입니다. 760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적은 건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면은. 자, 그런데 아무튼 자, 요거 때문에도 이제 노동시장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 그 다음에 ADP 사기업적 고용이 나왔는데 그것도 또 떨어졌어요. 자, 이렇게 95,000명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그래서 노동시장이 조금 부드러워지고 있고 이거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번 주 내내 시장을 계속 흔들었습니다. 결국 어제죠, 금요일 날 비농업 부분 고용이 나왔는데 올라갔어요. 올라갔죠? 네, 올라갔습니다. 뭐 계절 조정이 있긴 했지만은 떨어지는 추세가 아니라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예상치를 미리 높게 잡아놨어요. 16만 명, 뭐 16만 1000명, 뭐 16만 5000명 이렇게 잡아놓고 그거보다 좀 낮게 나왔다. 예, 그러면서 또 시장을 흔들어놨죠. 자, 요런 것들, 요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페이롤 자체가 다시 올라왔죠. 예, 그래서 비농업 부문 고용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내려가는 추세다. 자, 블룸버그에서 자, 그렇게 조정을 했고, 3개월 평균으로 보도 내려가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보면은 그냥 내려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이 이제 제롬 파월이 얘기했죠. 정상화되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미디어 쪽에서는 이게 침체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금리를 2번은 내려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실업률이 4.2%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나왔죠.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비농업 부문 고용을 물고 늘어지면서 자, 블룸버그에서 미국의 잡성장 자체가 예상보다 부드러워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CNBC도 마찬가지죠. 8월 달에 14만 2천만 늘어나면서 예상보다 오히려 줄었다. 뭐 이런 얘기를 자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14만 2천 나오면서 예상이 16만 1000만보다 덜 나왔다. 그래서 실업률이 떨어진 거는 조그맣게 세 번째 단락에다가 내놓고 자, 뒤쪽에 살짝 내놓고 자, 지금 뭐 침체가 온 것처럼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뭐 위험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약간 자, 뉘앙스 있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조금 반등하는 거를 막았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학자 한 명 또 데려와야죠. 자, 미디어에서는 레리 서머스 데려다가 레리 서머스가 이제 연준이 50bp까지 2번은 내려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또 얘기를 했죠. 네, 전 재무부 장관에다 하버드 교수니까 좀 입김이 있다 그랬는데 레리 서머스 교수는 사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기사를 읽어보면은 25bp나 50bp를 내려야 된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본인이 뭐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자, 어제 말을 바꾸면서 25bp나 50bp는 내려야 되지 않겠냐. 자, 그렇게 말을 좀 바꿨죠.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50bp 얘기는 안 했는데 블룸버그에서 기사를 이렇게 달았죠. 50만 넣었습니다. 25를 얘기를 안 하고 50만 얘기를 하면서 조금 금리를 빨리 내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제 사실은 떨어지면 안 되는 시장인데 패드와치에서 신문기사들을 보고 한 게 9월 달에 금리를 2번 내려야겠다. 요게 어제 43%까지 올라갔었어요, 사실은. 근데 알고 봤더니 아니야. 깨닫고 났더니. 그래서 30%로 떨어졌죠. 그래서 9월 달에 2번 내린다가 어제 43%까지 올라갔다 30%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시장은 이미 데미지를 입었고 회복을 못했죠.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자, 뭐 일단은 뭐 떨어뜨릴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기관들이라든지 인베스트먼트 뱅크, 헤지 펀드들 다 일단은 9월 첫째 주에 일단 맘먹고 떨어뜨리자. 자, 미디어들도 도와주겠지. 월가 쪽에서. 자,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은 10년물 채권 시장은 무조건 부정적이죠. 예, 그래서 경제학자들, 채권하시는 분들, 뭐 기자분들, 경제기자들 다들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죠. 자,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10년물 채권 금리가 3.95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3.72까지 떨어졌죠. 예, 쭉 이번 주에 떨어졌습니다. 결국 채권 시장이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제 채권 가격은 올랐죠. 그래서 다들 무서워서 채권 쪽으로 도망간 거죠. 기준금리 반영하는 2년물 채권 금리도 거의 3.95에서 3.65까지 떨어졌습니다. 결국은 10년물하고 2년물이 역전됐다가 재역전이 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재역전이 되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조금 변동성도 겪고 원래 재역전되는 상황에서 침체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자, 그런 불안감들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좀 떨어졌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3.65면은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미국이 금리를 6번 정도 이상은 자, 내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5.25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리려면은 5번, 6번, 7번까지 막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거를 미리 다 선반영을 했습니다. 올해 내릴 거를 다 선반영해서 내년 뭐 1월까지 다 선반영해서 지금 2년물이 다 내려갔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채권 시장이 더 부정적으로 움직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이제 엔화죠. 자, 엔화가 147엔으로 다시 올라갔었어요. 8월 말 정도까지는 다시 올라갔다가 그다음부터 자, 9월 달에 들어서면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우에다 총재가 나와가지고 일본은행 총재가 나와가지고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뭐 이런 발언을 하니까 자, 엔화가 갑자기 확 올라갔습니다. 142엔까지 달러당 떨어졌죠. 그래서 엔화가 확 올라가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또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까지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자, 이번 주에 좀 힘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지만 희망이 있냐? 공포에 휩싸이는 시장 항상 희망은 있다. 자, 2022년 9월에도 얘기 드렸고, 항상 떨어질 때마다 올해 4월에도 얘기 드렸고, 올해 8월 초에도 얘기 드렸고, 떨어지면 기회죠, 저희한테는. 떨어지면은 적정 주가보다 떨어진 종목들이 이제 많이 보이기 시작하죠. 살만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10% 할인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40% 할인하는 것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데 적절하게 비중 조절해서 이제 줍줍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좀 들죠. 저 기회를 한번 또 줍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5,400 얘기를 어제 좀 드렸는데 지금 5,400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5,600까지 지난번에 어디까지 내려갔는지 아시죠? 자, 5,100까지 내려갔습니다. 4월 달에는 한 4,900까지 내려갔었죠. 4,950. 자, 이번에 8월 달에는 5,100까지 내려갔었고요. 뭐 저희 열심히 줍줍해서 5,600까지 올라가서 또 열매 따고 뭐 이렇게 했는데 뭐 더 많이 올라가서 더 딸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조금밖에 못 땄죠. 자, 그런 상황이긴 한데 자, 일단은 5,600에서 다시 5,400으로 내려왔는데 지난번 바닥인 5,100, 4월달 바닥인 4,900대 거기까지 내려갈 거냐? 아니면 저점이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뭐 5,200대나 5,300대가 아니겠냐? 그때보다 200 더하면 5,300 정도 되는 거죠.
자, 거기에서 바닥 찍고 올릴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올해 말까지는 6천까지 자, 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죠. 뭐 골드만삭스는 5,600 이상은 보고 있습니다. 5,600에서 6천 사이에서 올해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는 생각이 더 들죠. 자, 일단은 실업률 자체가 침체가 아니에요. 4.3이 4.26이 넘어가서 4.3이 넘어가야지 샵률도 적용이 되면서 뭐 침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는 아무도 침체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알고 있죠. 기사에 쓰지만 않았을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언급을 안 해. 8월 초에 매달 첫째 주에 나오니까 8월 첫째 주에 나올 때만 해도 4.3집에서 샵률이 적용됐다 뭐 침체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을 떨어뜨렸는데 이번에는 그 얘기를 아무도 안 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때 그 얘기를 해서 떨어뜨렸으면 이번에는 침체는 아니다 소프트 랜딩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기사를 써줄 것도 같은데 예, 목요일만 해도 이 4.2%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다들 하고 있었는데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신기하죠? 침체는 아니. 이 얘기를 왜 아무도 안 하지? 자,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침체가 아니에요. 예, 침체면은 뭐 시장이 좀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침체가 아닙니다. 예, 그렇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일단은 목요일날 나왔죠. 예, 계속해서 실업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미국의 노동시장이 뭐 이렇게 막 악화되고 침체를 나타내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요거 보면서 제너 옐런 장관이 노동시장 침체 아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그런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아예 연준의 총재들도 나왔죠. 어제 크리스토퍼 월러가 나오고 그다음에 존 윌리엄스 뉴욕 총재도 나왔지만 침체 얘기는 안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ISM 서비스 PMI 올라갔죠. 자, 목요일날 나왔습니다.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50 이상이라 서비스 국면이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고 미국 GDP의 70% 이상이 서비스죠. 예, 미국은 서비스 국가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고 자, 미국 경기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예, 고용도 좋고 지지난주 2주 전에 나왔던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 굉장히 좋죠. 예,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심리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경기 낙관 지수 옛날에 나왔었지 2주 전에 자 그것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GDP 계속 확장되고 있죠. 1.4까지 떨어졌다가 3%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GDP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GDP 나우 쪽이죠. 예, 그래서 실질 GDP도 2.1%로 아틀란타에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침체를 나타내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은 하버드대 자 레리 서머스 교수가 나와서 얘기를 했죠. 로렌스 서머스인데 자 no recession 침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목에는 기사 제목에는 그렇게 안 달았어요. 50bp로 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레리 서머스 교수는 25나 50 정도 내리는 게 적합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나는 미국이 fall into recession 침체로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지 않고 있다. 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50pp를 내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대를 많이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죠.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침체에 대한 얘기는 쏙 사라졌어요. 8월달하고 완전 틀리죠. 9월달은. 그래서 침체가 뭐 확실히 나왔으면은 8월달만큼 떨어뜨릴 텐데 9월달도 8월달만큼 떨어뜨리는데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예, 경기가 너무 좋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다시 한번 확정됐는데 43%까지 올라갔던 두 번 내린다는 페드와치의 금리가 30%로 떨어졌습니다. 결국은 뭐 9월달에 한 번만 내리지 않겠냐? 다들 그렇게 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급하진 않다. 침체가 급하지 않고 이제 말을 어떻게 조금 바꾸냐면은 9월달에 한 번만 내리면은 10월, 11월에 침체가 올 거다. 요렇게 또 말을 조금 바꾸고 있어요. 이거 그런 상황인 거, 브라이언 로즈라고 UBS에서 나온 거, 어제 녹화방송에서도 얘기 드렸지만은, 데이터가 그렇게 약하진 않다. 그래서 연준이 급하게 금리 내릴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CPI가 이제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렇게 중요한 상황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11월 달이죠. 예, 11 이제 말을 어떻게 바꿨냐면은 9월 달에 금리 한 번 내리면 10월 달 11월에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바꿔서 11월 달엔 두 번 내려야 된다. 뭐 요게 좀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12월 달도 두 번 내려야 된다. 자, 요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4에서 4.25로 42.7% 정도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PC죠. 예, 코어 PC 이제 물가가 잘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침체도 안 오고 물가도 잘 떨어지면 뭐죠? 소프트 랜딩입니다. 그래서 근원 PC도 지금 잘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고 거의 2.5%까지요. 그 다음에 뭐 주택도 조금 높긴 하지만 잘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상품 쪽은 거의 마이너스죠. 예, 지금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슈퍼코어 쪽도 지금 한 2.7 정도로 해서 잘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뭐 한 3%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고 3개월짜리로 환산한 거는 확실히 떨어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CPI 발표를 하는데 물가는 잘 떨어지고 있어요. 침체도 오고 있지 않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달 둘째 주에 나온 CPI도 잘 떨어지고 있었죠. 자, 집도 떨어지고 있었고, 코어 CPI도 떨어지고 있었고, 상품도 지금 마이너스 2%까지 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CPI까지도 잘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기름값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리고 일단은 인플레이먼트 코스트 인덱스죠. 자, 노동비용 자체가 잘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비농업부분 유닛 레이버 코스트죠. 어제 나온 겁니다. 노동 단위당 비용 자체도 지금 떨어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CPI, PPI까지도 잘 나올 수 있겠다. 자, 이런 생각이 들면 물론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잘 나와줄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뭐 중요한 거는 조금 이따 자 얘기를 더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마켓 인덱스 한번 봐야겠죠. 주식시장 자체가 지금 바닥이냐 아니냐, 자 이것도 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고 예, 아까 내일은 불러줬네요. 감사하고요. 슈퍼챗 주은이님 환영합니다. 늦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자, 데이터 마켓 인덱스 보시면은 지금 바닥이냐 아니냐 이걸 봐야겠죠. 저희한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경제가 어떻게 가든 경제가 지금 침체는 아니죠. 예, 경기 침체도 아니고 물가도 뭐 안 떨어지고 뭐 연준 위원들도 나와서 뭐 굳이 침체다 아니다 급하게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안 했고, 그래서 거시경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미디어가 시장을 좀 많이 흔들어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지금 주식시장 자체는 상황이 어떠냐? 비어 앤 그리드 인덱스, 그렇죠? 예, 그래서 비어 앤 그리드 인덱스 39. 자, 그리드까지 올라갔었죠. 뭐 다우가 익스트림 그리드로 올라갔고 나머지도 이제 그리드 근처까지 올라왔다 그렇게 얘기 드렸는데, 열매 따기 딱 좋은 시기였죠. 한 번 땄는데 사실은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올라갔으면 뭐 한 2번, 3번, 자 4번, 5번까지도 딸 수 있었는데 한 번밖에 못 땄습니다. S&P 500 5600에 정고점 찍은 기념으로 한 번 땄는데, 예, 그거밖에 못 땄어요. 좀 많이 못 따서 좀 아쉽긴 한데 뭐 다시 사야죠. 그래서 중립으로 내려왔을 때 아무것도 안 했죠. 저희가 가만히 있다가 개별 종목별로 좀 떨어진 것만 줍줍을 했고, 이제 피어로 들어왔습니다. 자, 사냥 시즌이죠. 어제도 노래를 불렀는데, 자, 사냥 시즌으로 들어오면은 분할해서 삽니다. 뭐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지만 5번까지 내려가지 보통 않죠. 딸 때도 5번까지 안 오는데, 자, 켈리 크라이테리언이죠. 켈리 공식에 따라서 보통 5번으로 나눠서 사고 5번으로 땁니다. 자, 이번에도 얼마나 몇 번을 줍줍하게 해줄지 뭐 조금씩 내려갈 때마다 줍줍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사냥 시즌에 또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노래 부르죠. 항상 미투리 사냥을 나간다. 미투리 사냥을 나간다. 그래서 자, 사냥 시즌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들어왔는데, 자, 사냥 시즌도 얼마 안 가죠. 아까도 도표 보셨지만 한 3주 올라가고 3주 떨어지고 3주 올라가고 3주 떨어지고 이럽니다. 그래서 지난주, 자, 이번 주에서 다음 주까지 뭐 2주, 이미 이번 주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강도가 있죠. 그래서 뭐 사냥 시즌이 다음 주 초까지 뭐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건 제 내피셜이고 참고만 하시고요. 자, 나스닥 보시면은 RSI가 37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200일까지 떨어지려고 하고 있죠. 37이면 RSI 37이면 거의 과매도 근처죠. 보통은 40 밑으로 떨어지면 한 번 죽고 30 내려가면 한 번 죽고, 예, 또 뭐 20까지 내려가주면 더 좋은데 보통 거기서 올라갔다가 다시 한 번 떨어질 때 한 번 더 죽고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분할해서 사면 되죠. 야, 이렇게 지금 적립식으로 사기 참 좋은 시기. 자, 딱 그 시기가 왔습니다. 자, 수보님 감사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S&P 500도 마찬가지죠. S&P 500도 40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S&P 500 40까지 떨어졌고, 뭐 30까지 끌어내릴 수도 있어요. 다음 주에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거 때문에라도 한 번 더 끌어내릴 수도 있는데, 조금 줍줍하고, 뭐 이렇게, 예. 뭐 5번까지는 안 사겠지만 2-3번 정도, 자, 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거의 바닥 근처다, 뭐 이렇게 보이죠. 자, 뭐 QQQ도 마찬가지고, 스파이도 마찬가지죠.
항상 얘기 드렸지만 현금이 넘쳐나죠. 예, 그래서 지금 MMF 마켓에 들어와 있던 돈이 9조 달러였는데 그게 지금 5조 달러 정도 되는 거고 아마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은 거의 끝났을 거예요. 뭐 8월 달에 거의 끝났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 외에도 지금 MMF 마켓에 현금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금리를 내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죠. 단기 채권도 금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4개월짜리까지만 5% 이상 주지 원래는 막 1년짜리까지 5% 이상 줬죠. 예, 근데 지금 금리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죠. 단기 채권들이. 자, 그래서 지금 채권 시장으로 많이 옮겨갔고요. 그 다음으로 또 이제 뭐 주식 시장이나 채권 시장으로 요 돈들이 빠져나갑니다. 5조 달러가 이게 보통 돈이 아니에요. 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자, 요게 지금 들어올 또 준비를 하는데 이번에 또 한번 내려오면 샥 들어오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뭐 통화량 보면 딱 알죠. 예, 뭐 기본 통화량이 아니라 저축성 통화량이 M2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돈을 잘 벌어요. 미국 사람들 서비스 쪽에 계신 분들은 돈을 잘 벌어요. 미국은 일자리도 아직도 넘쳐나고 실업률도 4.2%밖에 안 됩니다. 자, 월급도 올라갔죠. 예, 뭐 네, 빈부격차가 심해져서 일단 저소득층은 조금 힘들긴 하지만 물가가 올라가서 중산층 이상은 크게 지금 뭐 경기 때문에 힘들다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 외식을 안 하면 되죠. 외식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그냥 외식 안 하고 집에서 만들어 먹고 뭐 전기차 타고 이러면은 크게 문제 없습니다. 생활하는데. 자, 이런 상황이고 예, 이런 상황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뭐죠? 4차 산업혁명의 완성기입니다. 엔비디아 실적도 보셨고 어제 브로드컴 실적도 보셨고 실적 보시면 알겠지만 예상보다 다 잘 나오고 있죠.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가이던스가 좀 떨어졌다 뭐 부족하다 뭐 별의별 이유를 다 들으면서 2025년 뭐 후반기부터는 반도체가 좀 덜 팔릴 거다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지만은 이게 버블은 아니죠. 예, 버블은 아닙니다. 2000년도에 닷컴 버블하고는 많이 틀린 상황이고 실적이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빅텍들도 실적 잘 냈고 그 다음에 반도체들도 실적 잘 냈고 네, 그 다음에 뭐 예상에 부합하지 못하긴 하지만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죠. 예,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실적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매출이 2배가 늘었죠. 작년 동기 대비해서. 이게 지금 가짜는 아닙니다. 버블이라고 보긴 힘들고 약간의 버블이 껴있기에 플러스같이 카푸치노 거품짜리 플러스가 껴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약간씩 눌리고 조정당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뭐 통계는 제가 잘 안 보지만 1950년대 이래로 전반기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10% 이상 오른 경우에 지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죠. 전반기에 10% 이상 오르면 후반기에 7.7% 추가로 올라갑니다. 자, 8.9% 정도 조정을 한번 받고 자, 풀백이 있는데 지난번에 8.9% 한번 떨어졌죠. S&P 500. 자, 그 정도 떨어졌다가 8월 5일 날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7.7% 올라갈 거로 저희는 뭐 통계로 보면 그렇죠. 앞으로 예상하는데 크게 도움은 안 되지만 그렇게 이게 또 이제 멘탈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BMO에서 나온 건데 12월부터 8월까지 오른 경우에 그 이후에는 더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91년에 19.7% 8월까지 올랐을 때 그 이후에 5.5% 더 올랐고요. 자, 8월까지 22.3% 그 1995년에 올랐는데 그 이후에 9.6% 올랐고 그 다음에 1997년에 21.4% 올랐는데 그 이후에 7.9% 올랐고 2021년에 20.4% 올라갔는데 그 이후에 5.4% 올랐습니다. 자, 이번에는 8월까지 18.4% 올랐으니까 조금 오르겠죠? 올라서 끝나지 않을까? 자, 그래서 9월 달에 떨어진 거 말고 그 이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많이 올라왔는데, 예, 분위기가 좋죠. 네, 뭐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자, 이번에 9월에 좀 떨어지면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들 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어차피 연말까지 4분기 수익도 내야 되잖아요. 기관들도. 그래서 8월 달 수익률은 정리했고, 9월까지 좀 떨어뜨리다가 자, 10월부터 이제 뭐 9월 중에도 좀 싸면은 거기서 사가지고 예, 연말까지 수익률을 또 챙겨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듭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가 중요한데 다음 주 언제가 바닥이 될까 이런 생각인데 RSI를 30까지 과연 뺄까 지금 40 정도인데 조금만 더 뺄 수 있어요. 그래서 S&P 500도 5,400인데 5,300까지는 생각할 수 있고 나스닥도 뭐 한 몇백 포인트 정도 더 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그럼 어디가 분기점이 될 거냐? 내일 애플의 이벤트 신제품이 나오죠. 오라클이 내일 실적 발표 장 끝나고 나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바닥을 찍고 오라클이 클라우드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다 클라우드입니다. 구글도 마찬가지고. 또 뭐 인공지능 얘기하면은 인공지능 때문에 오라클이 원래는 좀 비실비실했어요. 예, 최근에는. 근데 인공지능 때문에 실적이 지난번부터 잘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잘 나오면서 또 인공지능 얘기하면은 엔비디아나 반도체도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날 바닥 찍고 월요일부터 올릴 수 이러면은 정말 좋은데, 애플도 뭐 이벤트를 잘 하고 골드만삭스에서는 뭐 별거 없을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애플보다는 오라클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라클이 장 끝나고 월요일날 조금 지금 8월 5일도 월요일이었죠. 자, 월요일 블랙 먼데이라 그러는데, 자, 월요일날 좀 뺐다가 아직까지 공포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라클 실적 나고 화요일부터 좀 올리면은 RSI도 어느 정도 바닥 찍고 올릴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의 긍정적인 생각이고요. 아니면은 이게 화요일날, 요게 또 관건이란 말이에요. 화요일날 대통령 토론이 있어요. 까말라 해리스하고 도널드 트럼프 사이에 대선 토론이 있습니다. 그게 저녁 때죠. 요거까지는 봐줘야 된다. 여기에서 지금 까말라 해리스가 앞서가고 있어요. 그거를 반영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까말라가 여론조사에서 3.1% 앞서고 있어요. 그래서 경합주에서 지금 아리조나에서는 트럼프가 이기고 있고, 조지아에서는 지금 대등해요. 47대 47로. 미시간을 앞서고 있고, 네바다는 까말라가 역전을 했죠. 그 다음에 펜실베니아도 까말라가 역전을 한 상황이고, 위스콘신도 앞서가고 있고, 그 다음에 경합주가 뭐 미네소타는 뭐 당연히 앞서는 뭐 그런 상황인데, 뭐 지금 요 상태를 흔들어 놓으면은 주식시장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갑자기 말을 너무 잘해. 까말라가 막 수세에 몰려. 그런 상황이 되면은 갑자기 트럼프 트레이드 되면서 주식시장에 희비가 막 엇갈리고, 화석연료랑 내연기관차는 막 올라가는데 뭐 전기차인지 재생에너지는 막 떨어지고, 뭐 기술주들도 막 떨어지고, 막 이런 혼돈이 올 수가 있는데, 그거가 11일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은 9일날에서 11일까지 조금 떨어뜨려서 과매도까지 떨궜다가 CPI 물가 나오고, 뭐 PPI 물가 나오면서 조금 안정이 되면서 그냥 질질질 끌려가겠죠. 소매 판매까지 봐야 된다 그러면서 9월 화요일까지 좀 끌어가다가 FOMC에서 금리를 내리고 파월이 안정을 시키면서 올라가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시나리오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만약에 그냥 까말라가 우세하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뭐 여기서부터 그냥 조금씩 올라가는 거고, 아니면 트럼프가 갑자기 뭐 우세된다 그러면 여기서 또 흔들리다가 FOMC 회에서 이제 제롬 파월이 좀 안정을 시켜주면 그때부터 좀 옵션 만기일이 20일에 껴있죠. 자, 그래서 여태까지 팔자에 베팅했던 사람들이 20일날 옵션 만기일인데 18일날 금리 발표를 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옵션은 풋옵션이죠. 팔자에 베팅했던 사람들이 다 사기 시작하면서 18일부터 쭉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아무튼 18일이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고 뭐 그거는 자, 제 내피셜이고요. 참고만 하시고요. 자, 아무튼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오늘 다 얘기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누르시고 축복 받으시고 여러분 가정에 사랑 평안 넘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참고만 하시고요. 항상 본인이 생각을 더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고 자, 늦게 오신 분들 환영해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